네, 코인 마켓워치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현황과 이슈를 차근차근 살펴봐 주실 두 분 기자님 오늘도 나와 주셨습니다. 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승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주요 코인의 시황과 이슈를 살펴보는 코인 딥다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건 1.1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뭐 좀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코인 마켓 시장에는 그렇게 좀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28일 오전 5시 미국 시장이 장마감 한 후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전 6시 11만 2,419달러에서 7시 11만 1,528달러로 네. 1시간여 만에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이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이 비트코인과 커플링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네. 예, 대표 기술주이자 AI 수혜 기업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살짝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 그런데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하회했습니다. 네. 예, 그런 여파가 가상자산 시장까지 여파를 미친 모양새인데요. 네. 예,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유튜데이에 따르면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란트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잠재적인 더블탑, 그러니까 이중고점, 쌍고점이라고 뜻합니다. 쌍고점이요? 예, 이는 상승 추세의 어떤 끝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11만 7,57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억 6,400만 달러, 1억 6,400만 원? 네, 수준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8월 중순 형성된 하향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한 상태인데요. 네. 11만 7,570달러를 뚫지 못하면은 7월 고점과 8월 중순 기록된 후속 고점으로 구성된 이중 고점 패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중 고점 패턴이 나오면 이제 상승의 끝자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피해야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투자자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텐데요.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2,210달러 부근의 주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캔들 차트를 자세히 보면은 네. 8월 27일 오후 5시 11만 725달러에서 28일 오전 2시 11만 2,121달러까지 아랫골이 달린 양봉 캔들을 보이면서 매수세가 강화됐지만은 오전 3시 매수세가 줄고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영망치 캔들이 나타나서 시세를 11만 1,576달러로 되돌렸습니다. 네. 좀 회복세가 나타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동안 이제 한 고래 투자자가 네. 2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2만 4천 개를 청산했어요. 아우, 많이 청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브란트는 공급 측면을 고려할 때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장 정점이 공급 또는 유통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브란트는 현재 비트코인이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도 불마켓, 강세장도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약세장도 아니고 강세장도 아닌 상황이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코인의 흐름을 상세하게 추적할 수 있는 이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차트적인 분석을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온체인상에서 실제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의 구간별 매입 단가 분포도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요. 단기 보유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 결국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해당 구간은 10만 7천 달러에서 10만 8,900달러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만약 우리가 10만 7천의 지지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 한번 9만 달러 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이번 주 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만에서 11만 달러 부근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9만 달러까지의 가격 회복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만큼 만약 단기 보유자들의 매입 단가가 지금 손실 구간으로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근에서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질 경우 9월 안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만 달러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네. 이 10만 7천 달러의 지지를 다행히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해당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9만 5천 달러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7천 달러가 유지가 돼야겠네요, 꼭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면은 매해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왔었던 12월의 차트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18년도, 19년도, 22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모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12월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가 조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잘 인내만 한다면 언젠간 다시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산타랠리 같은 거네요. 산타랠리죠. 네. 그래서 이 업계 한 전문가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때까지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40%가 넘는 상승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해당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적용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16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단순 계산으로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역사적인 패턴으로 뭐 증시 같은 경우도 8월이 늘 약세장이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9월이 더 큰 약세장으로 늘 기록이 되어 왔습니다. 네. 때문에 8월 말, 9월 초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나올지언정 12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기간에 대한 여러분들도 점검 잘 해보시면서 성공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미증시를 다루다 보니까 8월 약세장은 알았거든요. 근데 코인은 9월도 약세장. 9월도 네. 약세장이다. 그리고 12월에 크리스마스 랠리를 좀 노려볼 법하다. 네. 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저희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좀처럼 인기가 시그러들지 않는 이더리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네, 확대해서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박스권을 잘 형성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른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며칠 전에 미국 연준의 잭슨 홀로 이제 어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온 후 그쵸. 이제 상당히 펌핑이 된 이더리움인데요. 네. 이렇게 방어력이 좋은 이유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 미국을 비롯한 세 각국에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기관 투자 어떤 자본이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 15분 기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점유율이라고 하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7.5%, 이더리움이 14.1%, 다른 알트코인이 28.3%로 한 달 전에는 비트코인이 60.2%, 네. 이더리움이 11.8%를 차지했던 것에서 이더리움의 비중이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시장 감시 계정인 웨일인사이더에 따르면은 고래 지갑 4개를 추적해봤더니 5,6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총 보유고를 1억 9,650만 달러로 늘렸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더리움이 확실히 점유율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과 이더리움을 이제 지속 비축하는 그런 기업의 전략, 그러니까 이더리움 트레저리라고 합니다. 네. 그런 전략을 채택한 기업이 최근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이제 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은 그걸 재평가해서 뭐 이제 자본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네. 그럼 기업한테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면은 이제 또 그 관련한 기업일수록 어떤 실제 사업에 이제 접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이제 기대할 수 있으니 이런 이더리움 트레저리 채택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약간 이자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전략 자산으로 이더리움은 어떤 이제 최근에 그런 입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이제 그런 방어력을 기대하고 네. 계속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을 편입하는 지니어스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미국 상장사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6월 12일 네. 48,000여 개에서 7월 25일 86만 2천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뭐 몇 배나 늘은 거예요? 엄청 많이 늘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거의 10배 이상인데. 네. 그렇습니다. 제프 캔드릭 SC 애널리스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고 이미 블록체인 수수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가상자산 채굴 및 보관업체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줄여서 비트마인은 8월 24일 기준 이더리움 171만 3,899개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지난 한 주 동안 비트마인은 암호화폐 및 현금 자산을 22억 달러 늘려 총 88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19만 500개의 이더리움을 추가 확보했다. 그러니까 엄청 공격적인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이더리움 트레저리 이제 전략이 무조건적인 꽃놀이패는 아닙니다. 네. 네, 비트마인 주가는 22일 이제 12%가 올랐는데 27일에는 7.85% 하락하는 등 변동성 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예, 이 비트마인 그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기업들 중에서 스테이킹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면 제가 이걸 한번 투자를 해봤었거든요. 손실 보고 나왔어가지고 확실히 좀 이거는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전망까지 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좀 스테이킹 이야기를 먼저 짚어드리고 지금 파생 상품 쪽에서의 분위기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 최근에 이더리움이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맡겨놨었던 예치 자산인 스테이킹을 해지시키는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죠.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금을 요청을 했냐라고 보니까 역대 최장 시간의 출금 대기 시간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 네. 이게 출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몰릴수록 출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안으로 되는 게 정상적인 범주인데 지금 출금 대기 시간이 2주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2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아. 그럼 내가 받을 때는 이제 2주 뒤에 가격이 되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긴장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킹이 확실히 좀 굉장히 보상 체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내가 원할 때 빨리 현금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기는 하죠. 다만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더리움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스테이킹에 예치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모델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네. 최근에 신고점 돌파하고 좀 분위기가 금리나 한 해 만이에 좀 불안하게 가다 보니까 그쵸. 지금이라도 팔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좀 성사시키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킹을 대기하고 있는 규모만 하더라도 원화 기준으로 6조 원이 넘는 규모가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많은 스테이킹 플랫폼은 지금 리도 플랫폼에서 25만 개 이더리움이 예치를 풀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출금만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도 난 이더리움을 통해서 예치 이자를 받겠어 하고 또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 입금의 규모는 58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빼려는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이더리움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렇게 출금 대기 신호가 많다라는 건 사실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그쵸. 있거든요. 네. 내가 잘 있는 말 그대로 적금을 깨는 건데 적금 깨면 그거 쓰잖아요. 적금 그쵸. 깨면 쓰시죠. 어디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니까요. 저는 진짜 소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바로 우리가 보통 현금화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는 출금 대기는 현금화로 직결이 되긴 합니다.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인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 파생 상품 쪽의 움직임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사실 이더리움이 3개월 동안 가격이 68%나 급등해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이 연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쪽에서 지속적으로 ETF에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한편 이 옵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50억 달러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풋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았는데 네. 한마디로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훨씬 높은 거죠. 네. 이더리움은 콜 옵션이 풋 옵션을 웃돌고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비슷하다. 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파생 상품이나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이 늘 가격 반영을 먼저 하는 시장이어서 이쪽에서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여전히 좀 강하게 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스테이킹 물량들이 좀 마음에 쓰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트레이더들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 발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은 좀 빼려는 게 많지만 옵션 상에서는 약간 콜 옵션이 더 많아서 네. 이게 좀 어떻게 될지는 아리송합니다. 네, 아리송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 방송 실시간 채팅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리플의 XRP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여전히 좀 재미없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RSI 곡선 상에서도 계속 한 50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매도도 아니고 과매수도 아닌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리플 XRP라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제 롱과 숏 투자자 모두에게 청산화파에 큰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네.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리플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변동폭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표도 있는데요. 네. 예, 뭐 하루에 10% 이제 적어도 뭐 7, 8% 정도가 최근에 이제 연이어서 나타나는 등 큰 변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코인글래스에 따르면은 가상자산 포지션별 최대 고통 가격, 그러니까 이제 풋과 콜옵션의 청산 가격을 뜻합니다. 네. 예,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 현재 3달러인 이 리플 시세는 이제 최근 한 달간 집계 결과 숏 포지션의 주요 위험가격이 3.38달러 선, 네. 그리고 롱 포지션의 경우 2.95달러, 불과 0.4달러. 네. 예, 차이에 불과합니다. 예, 해당 가격 도달 시 청산될 수 있는 계약 규모는 숏 포지션이 1,792만 달러, 네. 롱 포지션이 1,191만 달러로 도합 레버리지 베팅이 3천만 달러를 육박하는 셈입니다. 맞네요. 네. 예, 청산의 임계값이 이렇게 가까우면은 고래의 밀어내기 또는 급작스러운 거래량 변동으로 인해서 대규모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네, 롱 포지션 이제 보유자들에게 이제 희망적인 요소는 어떤 리플 트레저리, 앞선 이더리움 트레저리처럼 XRP를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이 이제 지난달 말 8개에서 이달 들어 10개로 증가했다는 네. 점입니다. 리플도 이런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나스닥 상장사인 싱가포르 소재 웹3 기업인 트라이던트 디지털 테크 홀딩스는 5억 달러 규모의 XRP를 매수했다고 밝혔고요. 네. 예,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도 1억 달러 규모의 XRP 매수 의향을 밝혔습니다.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다음 타자로 지목되는 코인은 XRP가 주로 언급이 되는데요. 네. 예,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이제 자산용사들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서 수정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 가을에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 한 10월쯤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ETF 신청이 좀 승인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10월까지 좀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데이터 상에서 XRP를 보면서 자세한 흐름 좀 살펴주시죠. 네, 좀 차트적인 관점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리플에 대한 전망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이제 원 파이널 터치 딱 하나 남았다라는 차트 분석이 있어서 아직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 네, 빵. 네, 차트도 죄송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플 여기서 한 발은 추가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더 조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단기 조정을 보여주면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큰 상승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마지막 지지선인 2.8달러를 테스트하고 나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가격 흔들림에도 리플이 3달러를 나름 잘 지켜주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쵸. 지금 3달러에서 추가 하락해서 2.8달러를 터치를 해주고 여기에서 유자
투자형으로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이 강한 반등의 시나리오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 중에 리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갑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3일 동안 20%의 활성화된 지갑 주소가 증가된 게 체크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이 네트워크 안에서의 활용도 개선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단기적인 저항 구간으로는 3.08달러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딱 3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3.08을 돌파하면 3.2까지 갈 수 있겠지만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2.8의 지지를 다시 한번 받은 이후에 그 길을 모아서 더 큰 폭발이 나와주는 게 오히려 리플 가격에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치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한 발 남았다는 게 2.84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때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 기회로. 아, 마지막 네. 기회다. 아, 이제 다시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지만 아, 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 네. 지지를 받으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를 우리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매수 타점까지 좀 잘 잡아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이렇게 두 분의 기자님 함께 하고 계신데 댓글에서는 또 최지훈 기자님께서 또 열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주훈 기자님,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코인 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쉬는 분도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한다는 점까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까지 살펴봤는데요. 주요 코인의 이슈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점이 보이는 코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레이더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코인들이 폭등하는 그래프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라이브 피어를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피어. 확대를 해보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화요일 14% 상승했죠. 물론 지금 수요일 날 윗꼬리를 길게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9% 상승했고 오늘도 지금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윗꼬리 때문에 뭔가 손실을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라이프 피어 이렇게 상승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잭슨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이 확대되니까 그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 피어의 어떤 프로젝트 지향점을 보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 라이브 피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탈중앙화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데요. 네. 예, 트위치 같은 부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근데 라이브 피어는 AI 시대에 맞춘 오픈 비디오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데요. 네. 2017년에 설립된 라이브 피어 프로젝트는 P2P 방식의 인프라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하면서 코딩, 게임, 교육,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요소 영상 콘텐츠들을 라이브로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나 스트리머들은 이제 라이브 피어를 활용해서 이제 자체 앱에서 방송을 송출할 수가 있고요. 예, 기존 중앙화 플랫폼 대비해서 스트리밍 인프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뭐 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걸까요? 예, 이제 메사리 리서치에 따르면은 네. 네, 라이브 피어는 향후 AI 기반 탈중앙화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 노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탈중화 미디어라면 좀 방송국 없이도 이제 방송을 막 할 수 있는 세상에 온다. 그런 시대에서도 환경 TV는 꼭 필요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가. 그렇죠. 저희 네. 환경 TV는 꼭 있어야 예, 되는데 자본시장의 네. 필수적인 이제 환경 TV.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마저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시세 부분을 보면요. 업비트에서 27일 오후 3시부터 대규모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면서 이제 전거래일 대비 30.3% 오른 12,260원의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네. 28일 자정 들어서 매도 물량, 그러니까 이제 뭐 이익 실현을 한 그런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그런 매도 물량의 추례로 이제 새벽 중 1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힘이 좋습니다. 오전 9시 장시작 후에 이제 1만 1,580원
시간대로 반등에 어떤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차트상에서 1시간봉을 보면은 이제 15일선과 50일선을 모두 약간 이렇게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하나의 이제 안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날에 보통 이제 윗꼬리를 달면 다음 날에는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음 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1%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힘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라이브 피어의 흐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라이브 피어 사실 직전 21년 고점만 하더라도 가격이 거의 80달러까지 올랐었던 코인인데 지금 8달러기 때문에 네. 가격 대비로는 아직도 상당히 저점이다 이렇게 예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 80달러였군요. 네, 아직은 저 밑에 있는 가격대긴 합니다만 최근에 워낙 가격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반등으로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차트적인 풀이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하루 동안 거의 40% 가까이 잠잠하던 라이브 피어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에서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탈중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한 데 있어서는 재단 측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내용의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어떤 새로운 소식도 없는 가운데 홀로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폭등을 보여서 약간 트레이더들이 어느 정도 좀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하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6.5달러가 전고점인데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저항인 9달러에서 10달러 범위 안의 가격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이브 피어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마켓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뉴메레르입니다. 뉴메레르 차트가 이것도 또 거의 우주로 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101% 상승을 했고요. 보시면 수요일은 31.99% 상승, 오늘도 지금 힘이 좋습니다. 4.51% 상승 중에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예, 뉴메레르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돈을 버는 거랑 연계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산업계의 고민인데요. 네. 예, 뉴메레르는 이제 그 좀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하군요. 네. 예. 인공지능과 크라우드 소싱 전략을 결합한 이제 샌프란시스코 소재 헤지펀드인 뉴메라이가 2017년부터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인데요. 네. 예, 이제 뉴메라이는 이제 최근에 JP모건 자산운용에서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정을 확보했습니다. 네. 예, 상당한 규모인데요. 예, 데이터 과학자 네트워크가 구축한 AI 헤지펀드라고 스스로 뉴메라이는 소개합니다. 네. 예, 크라우드 소싱, 인공지능, 정량적 접근 방식을 결합한 전략을 통해 지난해 25%의 순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6,000개 종목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승 하락 가능성을 점수합니다. 네. 이 펀드를 이 참여자가 보유한 토큰 규모로 장단기 포지션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대표 펀드인 뉴메라이 원은 2022년 시장 급락에도 20%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6천만 달러 규모였던 운용 자산은 약 4억 5천만 달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예, 이제 시세를 보면요. 예, 뉴메레르는 바이낸스에서 26일 101% 오른 16.65달러, 27일 32% 상승한 21.29달러의 종가로 연일 급등세를 기록했고 28일 소폭 하락을 하면서도 20달러 선을 유지 중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뉴메레르 데이터 상에서 눈에 띌 만한 흐름 뭐가 있었을까요? 네, 좀 중요하게 지지와 저항 구간만 좀 체크를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시나리오상 지지가 유지되게 된다면 25달러까지의 가격 상승 함께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지가 붕괴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19달러까지의 가격 되돌림이 있다라고 하니까 JP모건의 이슈는 있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지와 저항을 잘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메레르 폭등한 코인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첫 방송이라 긴장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았는데 강승혁 기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해주시는 코인계의 여신 이윤주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